이 주사라는 질환은 피부에만 국한된 그런 피부 질환으로 볼 게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그런 염증성 질환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장내 세균총의 변화가 바로 뇌에 영향을 줘서 피부에 살고 있는 이 세균, 거기에 영향을 줘서 피부의 염증 상태에 큰 영향을 준다. 신남알데하이드,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포함된 음식인데 이 두 가지는 사실 혈관을 확장시키는 물질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안면 홍조를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피해라 라고 이제 권고를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박준영입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안면 홍조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그 다양한 원인 중에 이제 피부과에 가장 많이 방문하는 그 주사, 흔히 뭐 주사 피부염이라고 환자분들이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 주사 피부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이 주사 환자들이 평소에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사 환자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정말 치료하기도 쉽지 않고, 좀만 무리하거나 아니면 생활 습관이 좀 틀어지면 재발도 너무 많이 하고 심하게 악화되는 경우도 많다는 걸 잘 아시죠? 이 주사라는 질환은 사실상 이 피부에만 국한된 그런 피부 질환으로 볼 게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그런 염증성 질환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특히 요즘 들어서는 이 진짜 피부뿐만이 아니라 이 우리 위장관 내 세균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들로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 위장관에 있는 세균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이 원래 위장관에 정상 세균들이 좀 많이 살고 있습니다. 얘네들을 묶어서 세균총이라고 해요. 이 세균총은 세균들의 그런 모임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우리가 먹는 음식, 식습관에 따라서 그 세균총을 구성하는 세균들의 종류가 바뀌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종류들의 그 구성 비율이 좀 바뀌기도 해요. 그런데 이 장내 세균이랑 이 주사 피부염이랑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뭐 최근에는 그 연관성이 점차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스킨, 피부, 그 다음 브레인, 뇌, 그 다음에 것, 장, 스킨 브레인 것 엑시스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피부랑 뇌랑 장이랑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깊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인데, 이 장내 세균총의 변화가 바로 뇌에 영향을 줘서 그 변화에 따라 피부에 살고 있는 이 세균, 거기에 영향을 줘서 피부의 염증 상태에 큰 영향을 준다 라는 것들이 이제 밝혀지게 됐죠.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좀 당연한 얘기예요. 피부가 사실 우리 몸에서 보면은 제일 큰 장기거든요. 근데 이 제일 큰 장기인 피부가 우리가 이제 평소에 그런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사 환자를 보는 그런 피부과 전문의는 바로 이 피부의 상태뿐만이 아니라 그 환자의 평소 이런 생활 습관도 같이 신경을 좀 써줘야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식습관을 가져야 되는지, 또 어떤 식습관을 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피해야 할 음식은 바로 뜨거운 음식, 술, 매운 음식, 신남알데히드라는 또 히스타민이라는 성분이 포함된 이런 음식들입니다. 이제 뜨거운 음식이나 술, 뭐 매운 음식, 이런 뭐 직관적으로 알 것 같아요. 먹으면은 바로 직접적으로 혈관을 확장시키고 화끈거리는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술은 가장 강력한 혈관 확장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주사 피부염이 있는 분들은 절대 술은 드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신남알데하이드,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포함된 음식인데 이 두 가지는 사실 혈관을 확장시키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뭐가 있냐 살펴보면은 신남알데히드는 바로 토마토, 시나몬, 초콜릿, 오렌지, 자몽, 귤, 이런 거예요. 히스타민이 이제 함유된 물질은 바로 와인, 치즈 같은 이제 유제품들, 그리고 술, 그다음에 케찹, 소세지 같은 가공육, 이런 것들이 이제 히스타민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좀 종류가 많잖아요. 평생 뭐 안 먹습니까? 근데 이제 내가 그거를 인지를 하고 있는 거랑 그다음에 인지를 하지 않고 그냥 계속 먹는 거랑은 좀 달라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안면 홍조를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피해라 라고 이제 권고를 드립니다. 장내 세균이 튼튼해져야
피부의 염증 상태가 개선될 수 있다고 뭐 간단히 설명을 드렸어요. 어떻게 건강하게 해줄 거냐, 한마디로 좀 표현을 해준다 라고 하면, 얘네가 좋아하는 음식을 많이 먹고 싫어하는 음식은 적게 먹자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당연한 얘기 같은데, 얘네들이 이제 좋아하는 음식을 많이 먹는다는 거는 얘네가 튼튼하게 잘 자리를 잡으려면 얘네들한테 먹이를 줘야 돼요. 근데 얘네가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을 다 활용해서 잘 쑥쑥 크는 건 아니거든요. 이용 가능한 음식들이 좀 정해져 있어요. 바로 우리가 임의로 가공하지 않은 그런 음식들이에요. 자, 우리가 그냥 밥을 먹는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현미밥도 있고 뭐 잡곡밥도 있고 흰 쌀밥도 있죠. 현미밥은 쌀 겨에 껍데기가 있는 거잖아요. 흰 쌀은 그거를 우리가 도정을 해서 가공을 해서 그 껍질을 벗겨낸 거죠. 흰 쌀밥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이 장내 세균들이 걔네를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장내 세균이 이용할 수 있는 탄수화물이 아니에요. 근데 현미는 이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장내 세균들이 좋아하는 이용 가능한 그런 음식은 바로 양파, 마늘, 브로콜리, 연근, 비트, 당근, 양배추, 치커리, 케일, 이런 채소류, 그리고 버섯, 껍질째 먹는 당도가 낮은 과일, 해조류, 이런 것들이 있어요. 따라서 이제 이런 장내 세균총을 건강하게 하려면 이런 음식들을 많이 먹어라 라고 이제 권유를 드리죠. 자, 반대로 이제 얘네들이 이제 싫어하는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당 독소가 함유된 물질입니다. 이 당 독소가 많이 함유된 음식을 지속적으로 계속 먹게 되면은 이 장내 세균이 막 튼튼하게 자리를 잡지 못해요. 이거는 또 장뿐만이 아니라 이 피부에도 사실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탄력도 좀 떨어지고요. 피부 내에 심한 염증 반응을 유발하죠. 따라서 이제 주사 환자들한테서는 이런 당 독소 함유 물질을 제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당 독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음식은 뭐가 있냐? 고온에서 굽고 튀긴 음식이에요. 요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고온에서 굽고 튀긴 음식이 당 독소를 굉장히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빵, 과자, 믹스커피, 양념한 육류, 가공육, 누룽지, 시리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일도 당도가 이제 너무 높은 과일 같은 경우에는 당 독소를 되게 쉽게 올릴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사 환자들한테 되게 중요한 식습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제가 되게 자주 보는 유튜브 채널 중에서 그 김종국 씨 채널이 있거든요. 그 김종국 씨가 하셨던 말이 전 되게 인상 깊었어요. 운동을 시작한다고 하면은 나의 그냥 일상의 그런 루틴에 운동이 뭐 하나가 이게 추가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새로운 삶을 산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하는 게 끝이 아니라 영양 보충까지가 운동이다. 이 말이 전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피부과에도 사실 되게 많이 와닿는 말이에요. 내가 주사를 치료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냥 이제 피부과에 와가지고 뭐 선생님 얼굴 한번 보고 뭐 혈관 레이저 뭐 한번 받고 뭐 관리 받고, 사실 뭐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아예 본인의 삶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내가 평소에 먹던 음식, 식습관, 이런 것들이 통째로 바뀌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주사는 그렇게 쉽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를 하고 더 나은 방향의 삶을 좀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이제 피부과 전문의 그 주치의의 역할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피부과 전문의 박준영이었습니다.